여러분 지금 일단 화물연대에서는요.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져도 자기네들은 파업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화물연대는 엄밀한 얘기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노조가 아닙니다. 노조가 아닌 게 이게 참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없어요. 이분들을 누가 고용을 했냐? 고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분들은 그냥 단체예요. 임의 단체입니다. 임의 단체지 노조라고 부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이 아니라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노동자고 기본적으로 노조는 사용자와 맞서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화물연대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니까 이들은 그냥 자영업자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노조는 아닌데 문제는 민주노총하고 기타 등등해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죠. 같이 움직여주면서 화물연대 본부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애매한 지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애매해지는 게 화물연대가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냐, 여러분. 화물연대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화물연대 처음에 활동할 때나 이럴 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다라는 일정 정도의 동의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2006년하고 2022년하고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나서 화물연대가 등장했었던 노무현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화물연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봐야 될 게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가 아니라 화물연대 지금 여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이 사람들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으려고요. 자, 일단 이분들이 변질된 게 뭐냐면요. 소득이 상당히 올랐다. 이분들 소득이 상당히 올랐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화물 하시는 분들 소득이 별로 안 올랐다 이러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화물연대가 대표하고 있는 게 화물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아니에요. 이거 항상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어려운 얘기가 이게 이 사람들이 화물 운전하는 사람들의 보편성을 담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화물차 운전자 중에서 특수한 사람들이다. 자, 이게 여기 이제 제일 발생하는 문제가 화물연대가 맨 처음에 생겨났을 때 공급 과잉 상태였단 말이에요.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너무 많냐면 그냥 화물차를 팔면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화물차 많이 만들고, 그리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돼라고 이렇게 막 판 거야. 그리고 이제 IMF 터지고 나가지고 일자리 어려운 사람들이 화물차 운전하면 소득이 괜찮대 그래가지고 그 공급이 왕창 늘었었던 거예요. 20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고 정부는 이들의 처우를 한 번에 개선해 줄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에 진입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던 시대에서 이거를 운송면허를 관리를 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총량 자체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했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을 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지금 시멘트, 컨테이너 이런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개선이 됐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기본 운임제 같은 경우에도 모든 화물차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컨테이너, 시멘트 이렇게 국가 기관 산업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그런 필수 물자들 컨테이너하고 그런데 이걸 확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확대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확대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조합원이 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력이 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구호가 그거예요. 화물을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진짜 세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시멘트에다가 컨테이너 그 둘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유조차에다가 카캐리어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되고 곡물 운반 차량 먹을 거 운반하는 곡물 운반 차량까지 이거
기본 운임제하고 자기네들의 그거를 해달라. 그러면 저기 화물연대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공급 과잉 시장에서 이게 무슨 시장으로 된다고요? 자기네들의 상황을 독점적 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니면 못 들어오는 시장이야라고 노조가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시장에서 이게 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정 정도 들어오고 또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 들어온 사람 계속 이제 어느 정도의 버퍼링을 가지고 교환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면허증 자체 그리고 영업 자체를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일을 하고 싶으면 이 정도 돈을 버는 건데 우리 형님들 말 잘 듣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이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이들이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소득자가 되는 겁니다.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화물연대 안에도 계급이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 이렇게 기본 운임제를 받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화물은 그런 화물 노동자가 있고 자기들 밖에 화물 노동자가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요 이 화물연대가 발생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화물차주들 자기들이 운전하던 나아바리에서 파업하는 동안 용차를 쓴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뭐 앞유리 깨고 브레이크 라인 끊고 이런 범죄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를 독점하려고 한다고요. 이 화물 알짜 화물. 그러니까 화물은요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이 돼야 되잖아요. 빈 차가 오늘 일할 거리가 없는데 대부분의 화물차 분들의 고민거리가 뭐예요 여러분? 일할 게 없다거든. 그래서 소득이 낮는 거라고. 하루 종일 팡팡팡팡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나 이런 거를 딱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거야. 우리가 나르는 거고 우리가 단가도 우리가 조정을 해.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물량과 소득을 확보하는 이 안에서의 화물 노동자 안에서의 특수한 그 카르텔 하나 만들고 시장에서 완전히 진짜 정글 같은 공간에서 그 활부금 내고 그리고 어디서 일거리 그거 수수료 떼가면서 일 따와서 일하는 분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 이분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2006년 당시에 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렇게 저소득의 뭐 삶이 막막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히려 지금 다른 노동자들을 그냥 겁박하고 압박하는 가해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동료 노동자 중에서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 난 쟤네들이랑 저렇게 끼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쟤네들을 해가지고 불려다니고 뭐 하면서 화물연대에 굽신거리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존재를 알려야 돼요. 섭외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섭외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섭외되자마자 쟤네들한테 린치를 당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 린치한 경우가 한두 건이에요, 여러분? 불지르잖아요. 2006년 파업할 때 제가 그때 화물차에다 불질렀었던 방화 사건 사진 다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비노조원 조합원들 우리 노조에 그 가입 안 하고 너가 일을 해? 그렇다면 해놓고서 주차해놓고 이분들이 여러분 길가에 주차해놓잖아요. 이 화물차 분들이 주차장 해가지고 뭐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길가에 주차해놓고 그냥 불질러 버렸잖아요. 2006년에 그랬다고. 그게 불 지른 게 40건이 넘어요. 그리고 2006년, 2009년, 2012년, 그리고 이럴 때는 방화했었고, 최근에 이제 SPC 파업하고 할 때는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버렸잖아요. 방화하는 거는 사진이 찍혀서 선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이 화물연대가 불 질렀어요 하고 하면서 막 방화 사진 같은 거 저번에 이제 풀어드렸었는데, 그때 그거 가지고 저도 불 나고 이런 거는 또 유튜브에서 다 노딱 붙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어쩌고 성향으로 노딱을 붙여가지고 지금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그땐 다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유리창 깨고 하는 쇼츠 같은 거는 제가 돌린 것도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브레이크 라인을 밑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 라인 하면 화물차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사람이 가다 죽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파업 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자예요? 가해자지. 그리고 여러분 2020년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이게 이제 그 안전운임제가 생긴 과정에서 한번 이게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었다고. 여러분 핀스프링이라고 아시나요? 핀스프링? 그 자동차 이렇게 큰 거 같은데 옆에다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핀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지. 핀스프링이야, 판스프링. 응? 판스프링이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옆에 그 판스프링은 화물들 큰 거에 옆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판스프링이 돼 있어서 여기 옆에다 이렇게 화물차 옆에다 이렇게 꼽아 놓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근데 이게 판스프링이 이게 왜 사고가 났었냐면 이게 떨어져 나갔어. 운영 중에 이게 판스프링이 튕겨져 나가가지고 운전하던 사람이 운전석에 이게 박히면서 사람이 사고가 났었다고. 저 판스프링 사고가 났었고,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여러분 튕겨서 팅 하고 이렇게 날라오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얼마나 이게 시겁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그 판스프링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사망사고 난 이런 그림이 벌어졌다고. 판스프링이 이렇게 여러분 운전석에 이제 유리창 뚫고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단속을 하려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난리를 치고 하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 없고 안전하려고 하면 자기네들 운임 올려줘야 된대. 아니, 그러면 물어보자고. 운임을 올려주면은 저런 판스프링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 물론 정부에서도 저런 화물을 옮길 때 판스프링을 끼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안전장비가 더 안전한, 판스프링보다 더 안전한 화물차를 개조를 한다거나, 개조를 아니라 화물차가 맨 처음에 제조가 될 때부터 나온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차들을 더 보강을 하는 어떤 판스프링 끼는 저런 방식 말고 개선책을 마련한다거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건 나는 오케이야. 그런데 저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운전자들의 안전, 본인들의 안전, 뭐 기타 등등 하기 위해서 기본 운임제를 하면 안전해진다. 아니, 처방이 잘못됐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월급을 올려주면은 안전해진다? 진짜? 진짜로? 그리고 저걸 꼽는 게 원래 화물차에서 FM대로 하면은 저 판스프링 안 꼽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뭐 FM대로 할래요 하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화물을 아예 못 나르게 된다며. 그 화주 자체도 그거에 대해서 배송이 가능하게 물건을 만들어야지. 배송 불가능한 물건을 이거 어떻게든 해봐, 그렇게 주장들을 하지.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룰을 만들고 너 안전하게 어떻게 화물차는 이렇게 만들고, 이런 물건을 배송을 할 때는 이런 규격으로 만들고, 이런 규격의 물건을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장차를 만들고,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월급만 올리고 땡. 월급 올렸지? 그러면 월급 올렸으니까 서로 조용하고 문제 해결은 안 하고, 안전성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안전성 문제는 그냥 쌩까고, 월급 올려주면, 급여 올려주면, 기본 운임제 하면 서로가, 정부도 노동자들도 다 그냥 조용하자, 언론도 조용하고, 그러고 이걸 방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이 화물차 이 화물연대를 그 화물차의 보편성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들은 화물차 운전하시던 분들 중에서 일부고 카르텔이다.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채팅창에서도 또 화물차 운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네, 쉬운 일 아니죠. 화물연대와 화물차 운전자부터 구분을 해야 되고, 저들이 얼마나 카르텔로 움직이고 있고 저 시장 자체를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독점하려 드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는 저소득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시장 독점적 카르텔이 되고자 투쟁하는 걸, 그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들의 투쟁의 방향은 뭐 삶을 개선한다, 안전성을 개선한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시장을 독점하려는 카르텔, 독점하고 통제하려는 카르텔이 되려고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포인트란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저들은 운송시장의 카르텔로 그 시장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건 막아야 돼요, 여러분.